오늘은 이제 간단한 다른 이동 스크립트,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움직임 만들어 봤고, 화면 전환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움직임 중에서도 좀 다른 움직임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선생님은 오늘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1차 시 실습 완성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차 시 실습 완성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파일을 다 줄 거예요. 그럼 패키지를 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시고, 자, 패키지 여는 건 다 기억나죠? 여기서 오른쪽 거 이그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폴더가 생기면 여기에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 큐브를 우리는 지금까지 힘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시켜 보고, 자, 이 큐브에 보면 이미 이렇게 오른쪽 밑에 코드가 들어가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무브라는 스크립트가 들어가져 있고, 지금 우리가 물리 법칙 리지드 바디 넣어놨죠. 리지드 바디 넣어놨고, 스피드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이동 스크립트를 한 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움직여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움직여 보면은 누르면 오래 꾹 누르면 누를수록 속도가 점점 갈수록 빨라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물체를 이동시킬 때 힘을 줘서 이동시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코드 짰을 때 저번에 혹시 코드 기억나나요? 여기 코드를 간단하게 켜볼게요. 코드 짰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코드를 짤 때는 if문을 써도 짜줬습니다. 자, 기억나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 물리 법칙을 일단 먼저 추가를 해줬었고요. 물리 법칙 스피드 설정해줬고, 그 다음에 if문을 4개를 써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키가 우리 설정이 되면은 그쪽으로 add force라고 해서 우리가 힘을 줬습니다. 힘. 여러분들 F는 MA 들어본 적 있죠? F는 MA. 그래서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물체는 가속도가 붙고 그 가속도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형태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하는 코드를 짜봤었는데,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오늘 다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재생을 먼저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우리 지금 이동하는 이 큐브의 이름이 큐브 1입니다. 자, 큐브 1이죠. 맞죠? 지금 그냥 기본 큐브가 땅이고, 큐브의 가로에서 1이 지금 이동하는 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코드의 원래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없애 볼 거예요. 자, 없애 볼게요. 자, 이거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혹시나 잘못 스크립트를 넣거나 잘못 기능을 여기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를 추가했을 때 삭제시키는 방법은 여기 옆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 점 3개 보이시나요? 네, 점 3개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점 3개를 누르시고 여기서 두 번째 remove component 삭제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코드가 삭제가 됩니다. 자, 코드가 삭제되고 재생했을 때는 당연히 중력은 적용돼 있지만 움직임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됐죠? 항상 재생을 풀어주세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든 기능은 뭐냐면 똑같이 움직임 기능인데 조금 다른 움직임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힘을 줘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위치를 이동시켜서, 지금 우리가 3D 게임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그 위치, 좌표를 이동시켜서 우리 물건을, 이 큐브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큐브 클릭하시고 Add Component, New Script에서 이번에는 Move라고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Move2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크립트 이름은 절대로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move2라고 만들면은 여기에 move라는 거 이미 만든 코드가 나와 있고 move2가 나옵니다. 그럼 move2를 켜 줄게요. 자, move2를 켰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동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우리 void start에 들어갈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한 번 할 게 아니라 이동은 항상 언제든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업데이트에만 코드를 작성할게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퍼블릭 스피드. 플로트 먼저 해야죠. 플로트 스피드. 속도를 설정해 줄 건데 스피드를 이번에는 8F로 해주겠습니다. 8F. 자, 8F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뭘 만들 거냐면 원래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죠. 리지드 바디를 만들었죠. 퍼블릭 리지드 바디를 만들었는데 리지드 바디는 물리 법칙이고 이번엔 방향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벡터 3라고 있습니다. 우리 3차원 방향을 알려준 벡터 3에서 dir에서 얘는 int a처럼 벡터 3 dir인 겁니다. 그래서 벡터 3 방향을 알려주는 변수 dir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죠. 자, 주석은 없애줄게요. 주석은 없애주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업데이트 안에 뭘 해주면 되냐면 지금까지는 물리법칙 키를 받아서 get 키를 사용해서 키를 먼저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get 키를 하는 거에 아니라 이번에도 뭔가를 받긴 할 건데 뭘 받을 거냐면 먼저 플로트. 자, 플로트 해주시고 x input. x 인풋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좌우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x 인풋이라고 할게요. 그냥 좀 헷갈리니까 x 인풋이라는 걸 받을 건데 어떻게 받을 거냐? 우리가 어떤 플로트 a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x, y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a라는 걸 받을 건데 어떤 걸 받을 거냐? 인풋, 실제로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인풋. 여러분 웬만하면 자동 완성해 주세요. input.get. 원래는 get key를 썼었죠. 이번에는 get axis를 쓸 겁니다. get axis. 자, 얘는 축을 받는 변수입니다. 축을 받는데 어떤 축을 받느냐? 가로에서 큰 따옴표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대소문자 구별해 줘야 됩니다. horizontal. 자, h가 대문자여야 돼요. h 대문자. 자, 이거 받아주고.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우리 수평 받았으면 뭐 받아야 돼요? 수직 받아야 되죠. 그러면 플로트 B. B를 받는데 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값이기 때문에 플로트로 전환을 해준 거예요. input 이번엔 horizontal 대신에 이번에 수직은 vertical이라고 합니다. vertical. 자, 그래서 V가 마찬가지로 대문자여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축을 우리가 봤는데 이 축은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키가. 그래서 자, 일단 축을 받았고 축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그럼 방향대로 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dir 방향이란 거는 new 새로운 요즘 자동 완성이 다 되네요. 벡터 3 벡터 3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a, 0, b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려는 방향은 앞뒤 좌우입니다. 앞뒤 좌우가 우리 유니티에서 자, 유니티 보면은 앞뒤 좌우가 우리 기본적으로 할 때 x가 오른쪽에 오게 코드를 짜라고 했죠. 그래서 x가 오른쪽이고 z가 앞쪽 뒤쪽이고 y가 어디예요? 위쪽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x, y, z이기 때문에 y는 0 값을 넣어주고 방향을 어디요? 지금 수평, 얘가 수평이라고 했죠. 얘가 수평. 여러분 이거 안 쳐도 됩니다. 주석은 안 쳐도 돼요. 얘가 수평이고 얘가 수직이에요. 자, 이건 안 쳐도 돼요. 주석 처리는. 그럼 수평 방향이 a니까 a가 x가 될 거고 y는 입력을 안 받을 거고 b가 수직 방향, z축 방향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한 줄만 더 써주면 됩니다. 트랜스폼. 한글로 됐네요. 트랜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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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동 완성이 되는데 transform.position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플러스는 이라고 해볼게요. 플러스는 우리 포지션, 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를 트랜스폼,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위치를 바꿔주는데 어디로 바꿔준다? 방향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에다가 곱하기 타임점 타임 대문자로 써야 돼요.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데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줘요? dir 방향에다가 우리 속력에다가 타임점 델타 타임 시간에 따라서 우리 그 방향대로 속도만큼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컨트롤 S 하고 먼저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창에 돌아가셔서 자, 여러분들 여기 move to에
여기 큐브를 클릭해 주시면 코드가 나왔고, 이번엔 리지드 바디를 따로 넣는 곳은 없습니다. 물리 법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예를 해서 여러분 움직여 볼게요. 좌우 앞뒤 하면은 계속 꾹 누르고 있어도 속도가 일정하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방향키뿐만 아니라 WASD로도 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WASD로도 여러분들 이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엔 점프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점프 기능 알겠죠? 자, 점프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점프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을 조금 해 줄게요. 자, 사전 작업들을 좀 해줄 건데, 자, 점프 기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가 바닥에 있을 때만 점프가 되게 할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만. 자, 그럼 지금 이 큐브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바닥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뭘 만들어 줄 거냐면, 자, 바닥 큐브의 이름을 우리 큐브 말고 한글로 그냥 바닥이라고 할게요. 바닥. 그 다음에 이 큐브를 뭐라고 할까요? 물체라고 할게요. 물체. 자, 바닥과 물체로 여기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얘는 한글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닥, 물체로 바꿔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인식할 수 있게 택이란 걸 붙여줄 겁니다. 자, 택이란 게 뭐냐면, 우리 뭐 옷 같은 거 살 때나 뭐 할 때 우리 택이 있다고 하죠. 그 달려있는 뭐 옷에 대한 가격표 아니면 뭐 이 원단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우리 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택이란 걸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택은 우리가 어떨 때 쓰냐면, 자, 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시킬 때, 지금 이 물체 우리 바닥이라고 하고 물체라고 해서 얘네들을 만들어 놨죠. 얘네들을 하지만 유니티가 인식하지 못해요.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물체에다가 어떤 인식기를 달아주고 싶을 때 우리 태그를 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바닥에다가 여기 바닥 클릭해서 여기 오른쪽에 태그라고 있어요. 태그. 자, 태그에다가, 자, 이거 태그에 클릭해 주시고, 자, 우리는 맨 밑에 add 태그를 눌러줄게요. add 태그 누르면 이렇게 창이 넘어갑니다. 자, add 태그 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우리 땅이라고 해서 그라운드라고 할게요. 그라운드. GROUND 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GROUND. 그라운드라고 만들고, 자, 플러스에서 GROUND 하면은 여기 택 0 해서 이거 태그 이름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그의 이름을 만들어 준 거고, 실제로 바닥에다가 여기 태그에 그라운드가 밑에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얘는 택이 붙어져 있는 바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나머지는 나중에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바닥에 택이 붙었고, 물체에는 태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닥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조금 늘려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코드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체 아까 우리 여기에다가 move to를 다시 켜줍니다. 자, 켜주시고, 자, 이번엔 점프를 할 거기 때문에 위에 두 줄 말고 변수를 조금 더 선언을 해줘야 돼요. 변수를. 자, 점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점프를 하고 나서 점프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처음에 빠르게 점프됐다가 점점 위로 가서 맨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할 때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가 필요해서 퍼블릭, 마찬가지로 퍼블릭,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 리지드 바디를 쓸 겁니다. 리지드 바디 해서 RV라고 써줄 겁니다. 리지드 바디 RV. 자, 리지드 바디 만들어 줄 거고, 자, 리지드 바디 저번처럼 똑같이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불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불.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이론할 때 불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인트형, 뭐 플로트형, 뭐 차형 이런 거 있다가 우리 불형이라고 해서 참 거짓을 나타낼 건데,
자, 얘가 왜 불형을 만들어 주느냐? 얘가 땅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지 물어보는 불형으로 선생님은 그냥 is grounded라고 할게요. 땅에 있냐? is 여러분 영어 뭐 is grounded에서 여러분의 변수명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 변수명은 따로 설정해도 됩니다. 땅에 있냐 할 때 기본적인 설정은 true로 할게요. 자, 불형은 기본적으로 참 거짓만 됩니다. 그래서 true가 참, false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세팅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면 캐릭터가 땅에 있겠죠. 그래서 true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s grounded가 true면은 땅에 있는 거고 false면은 땅에 없고 없다는 뜻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코드가 좀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if문을 한 개 써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안에 if문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 물체가 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if 만약에 가로에서 뭘 넣어주냐면 is grounded. 오, 방금 자동 완성이 됐네요. is grounded. 얘가 땅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지 is grounded. 땅에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if 만약에 땅에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점프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땅에 있다면이란 뜻이고 그 안에 if문 안에 또 if를 써줄 거예요. if 뭐 써주냐면 input 입력을 받는데 뭘 받을 거예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get 키를 받을 겁니다. get 키를 받은 건데 어떤 키? 키코드 점 스페이스바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가로 개수 잘 확인해야 합니다. 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입력을 받으면 뭐가 되게 많이 뜨네요. 자동 완성이. 그 다음에 우리 리지드 바디에 RB에 있는 .add false 우리 힘 주는 거 add false라고 했죠. add false라고 하는데 힘을 줄 건데 어디로 이번엔 힘을 줘야 돼요?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점프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는 add false가 0,0,0 해서 우리가 여기에 y축으로 힘을 줬었죠. 스피드만큼 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순간 힘을 주기 위해서 벡터를 한번 써볼게요. 벡터 3에다가 벡터 3의 업 방향, 위쪽 방향으로 곱하기 스피드만큼 주고 콤마. 자, 여러분 여기는 점이고 여기는 다음은 콤마예요. 콤마 포스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힘을 주는 모드가 여러 개 있는데 즉시 힘을 주는 방법을 쓸게요. impulse라고 해서 즉시 힘을 준다 라는 거예요. 자, 얘가 뭐냐면 벡터 3가 우리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인데 무슨 방향? 위쪽 방향으로 스피드만큼 힘을 주고 콤마 그 다음에 add force 모드는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힘을 주는 방법의 impulse 방법은 우리 점프할 때는 딱 그 땅바닥에서만 딱 힘을 딱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orce 모드 impulse는 즉시 그 잠깐 동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is grounded를 땅에 있는가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false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는 거짓, 틀렸다는 겁니다. 얘가 공중에 뜨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중에 뜨는 순간 얘는 점프를 했으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is grounded를 false로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점프 기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자, 그래도 코드만 오늘 좀 긴 거라서 코드에만 좀 집중해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업데이트 안에 이 가로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로의 개수 주의해 줘야 됩니다. 가로가 여기가 업데이트 범위고 그 다음에 if문 범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에 if문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업데이트 바깥에다가 만들 거예요. 업데이트 바깥에. 그러면 가로가 마지막엔 한 개가 있고 이 업데이트 바깥에 만들 건데 자, 뭘 만들 거냐? 우리는 함수를 한 개 만들 거예요. 함수.
자,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void, 여러분 void 메인 맨날 이렇게 썼었죠, 맞죠? 그럼 메인 함수니까 메인 함수 말고 이번에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은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on collision enter로 하겠습니다. on collision, 잠시만요. 이거 자동 완성이 되나 모르겠네. on collision, 여기 자동 완성 여러분 해주세요. on collision enter. 자, on collision enter라고 하면 자동 완성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void on collision enter. 자, 우리 프리메이트는 앞에 이거는 빼줘도 됩니다. 얘는 빼줘도 상관없이 자동 완성하면 자동으로 생기는데 빼줘도 됩니다. 프리메이트는 퍼블릭에 반대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void on collision enter라는 거는 우리 on collision enter라는 우리 함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뭘 인식하는 함수냐면 충돌을 인식하는 함수예요. 충돌. 자, 충돌을 인식하니까 collision 누구랑 부딪혔을 때 충돌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우리가 입력 값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뭔가를 부딪혔다는 거는 그 부딪힌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이거 대신에 그냥 헷갈리지 않게 other라고 할게요. other. 띄우면 안 되는데 넘어갔네요. other. collision other. 어떤 대상이 부딪혔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어떤 대상이 부딪혔을 때. 즉 우리가 점프를 하고 나서 캐릭터가 땅에 닿으면 누구랑 충돌한 거예요? 캐릭터는 땅이랑 충돌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땅이랑 충돌한 걸 해줄 건데 여기다가 충돌했을 때 if 만약에 other가 부딪힌 대상이 other 게임 오브젝트가 게임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 태그가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가 뭐면은 가로에서 그라운드면은 우리가 태그 붙여줬죠. 그 태그가 그라운드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딪힌 대상의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가 그라운드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is grounded를 true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is grounded를 true로 이렇게. 왜냐하면 뛰었을 때 우리가 거짓으로 만들어 줬고 그럼 뛰는 동안 거짓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땅에 닿는 순간 얘를 다시 뭘로 바꿔줘요? true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드가 좀 길어요. 코드 이렇게 좀 긴데 오늘 거의 36줄 정도 됐죠. 그래서 코드가 좀 긴데 오늘 코드 위주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코드만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볼게요. 물체에다가 여기 리지드 바디 우리 점프 기능을 하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넣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동도 하고 자, 점프도 해볼게요. 점프했는데 공중에서 점프가 안 됩니다. 바닥에 있을 때만 이렇게 점프가 돼요. 자, 그럼 실제 진짜 캐릭터처럼 됐죠? 실제 이 큐브를 캐릭터의 그 스킨, 캐릭터의 모형만 갖춰주면 이건 그냥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로 점프까지 구현된 캐릭터가 되고 점프도 어떻게 돼요? 우리 실제처럼 점프했을 때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점프돼서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까지 이동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이동과 점프까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드를 조금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책에도 있으니까 책에 자세한 내용 설명도 적혀져 있으니까 그 설명도 꼭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